지하철 타거나 이렇게 하면 좀 남길 수 있었죠, 내 돈을. 약간 용돈처럼. 그렇게 말씀하셔도 네. 되나요? 뭐 어때요? 네, 그러라고 주는 돈인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건강나눔의 정세훈 약사입니다. 자, 오늘은 국내 제약회사와 외국계 제약회사를 비교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저는 국내 제약회사에서 5년 정도 일을 했고 약국과 온라인 사업 다 합해서 한 6년 정도 경력을 갖고 있고요. 네, 제 옆에 나와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살고 계신 분입니다. 외국계 제약회사에서만 10년의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정세훈 약사 와이프입니다. 저는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오래 일했고, 그리고 병원에서 조금, 약국에서 조금 일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병원과 약국에서도 조금 일해보셨다고 하셨는데 병원 약국이랑 제약회사랑 비교했을 때 어떤 제약회사의 매력이 있던가요? 일단 병원이나 약국은 약사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지만 기계적이고 이제 손으로 하는 일이 많은 성향이 있죠. 지루할 수가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사실 회사는 이제 약사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금 더 많은 기회가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일을 잘하면요. 조금 더 약사로서 일하는데 재미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실 부분은 이제 급여가 되겠죠. 구체적인 액수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호봉제냐 연봉제냐, 네, 요거 차이가 가장 크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다녔던 국내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호봉제였거든요. 연차가 쌓일수록 급여는 올라가는데 같은 연차 내에서는 급여 차이가 크진 않았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약국 근무약사보다는 약간 급여가 적었지만 진급 한 번 정도 하면 주 5일제라는 것까지 감안하면은 근무약사보다 좀 더 수입이 괜찮아지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외국계 제약회사는 좀 급여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네. 우선 말씀 주신 대로 외국계 제약회사는 연봉제고요. 직급을 사실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글 직급이 있기도 하지만 직급을 통해서 연봉이 오르거나 이제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 연봉은 이제 일한 그 연차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게 되죠. 매니저로 그 그레이드가 상승한다거나 그럴 때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처음에 회사를 들어갔을 때 보통은 사실 약국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계 제약회사도. 그런데 저는 이제 첫 시작을 영업으로 했기 때문에 세일즈는 인센티브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약국보다 조금 더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영업이 힘들다는 이미지는 있어도 네. 처음부터도 좀 수입이 좀 괜찮을 그렇죠. 수는 있나 보군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국내사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저는 굉장히 젠틀하고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서 좋은 팀원들도 만났었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힘든 것도 있습니다. 매달 세일즈를 맞춘다는 것이 만약에 완벽주의자 성향을 갖고 있으면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분의 연봉을 좀 알고 있는데 지금 10년 근무하셨는데 대충 제가 다녔던 회사에 한 15년 정도의 받을 수 있을 만한 연봉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닌가요? 네, 일단 저를 아시는 분들 제 있기 느낌은 때문에 그런데 일단 저의 경우는 중간에 한번 내부에서 포지션을 이동했어요. 그러면서 베이스가 한번 조금 상승하게 됐고 그 다음에 같은 포지션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죠. 이직을 하게 되면 보통은 평균적으로 한 10%는 올리고 가요. 이직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리지 않으면 잘 안 가려고 하죠. 사실은. 아니면 회사가 너무 좋아서 뭐 깎이고도 가는 경우가 가끔은 있지만 많이 받으면 20%에서 30% 정도 받게 되고 저는 50%까지도 본 적이 있어요. 신생하는 회사 그런 회사로 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든 것을 각오하시고 이제 가시는 경우에서 포지션이 변경되면서 그리고 회사를 옮기면서 좀 바뀔 수 있다. 네, 이 정도. 이라고 할 수는 압박은 모르겠지만 아닌가요? 네. 복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국내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다른 회사들과 비슷한 복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 부분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휴가를 안 쓰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돈으로 나중에 돌려줬었어요. 1년 뒤에 월급을 좀 더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도 나쁘진 않았는데 국내 제약회사는 어떤 복지에 대한 특장점이나 뭐 특징이 있는지. 휴가를 대체적으로 줄 수 있겠죠. 휴가는 사실 여름 휴가 이제 5일 정도 쓸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앞뒤로 붙여서 개인 휴가를 조금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근데 자율은 항상 책임이 따르니까요. 내 할 일 다 해놓고 가면 뭐라 하지 않아요. 또 이어엔드 클로징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크리스마스 이후에는 쉬고 좀 더 빨리 쉬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또 휴가를 붙여가지고 여유롭게 연말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국내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여름 휴가가 대체로 시즌이 딱 정해져 있어요. 공장 스케줄이랑 맞춰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제약회사들이 8월 첫 주 일괄적으로 그렇죠. 쉬어요. 네네. 스케줄을 미리 짜서 뭐 티켓팅을 미리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장점이 될 수 있는데 꼭 그때 극성수기 때 가야 된다는 게 좀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대부분 외자사들은 영어 교육비도 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뭐 국내사도 영어 교육비 뭐 이런 건 좀 있긴 있었는데 뭐 제약 없이 그냥 쓸 수 있는 건가? 회사마다 조금 다른데요. 일단 어떤 회사는 그 성적표 그리고 출석표를 성적표 같이 냈어야 됐어요. 첨부해야 되는 데가 있고 대부분 아마 그럴 거예요. 자, 다음은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외국계 제약회사는 뭔가 그 구글 같은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자유롭고 뭔가 자유분방하고 막 크리에이티브한 막 이런 그렇죠. 느낌. 그런 걸 추구하죠. 국내사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도 되게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게 대부분 국내 제약회사가 약간은 경직된 분위기라는 이미지가 있는 데다가 저희 회사는 특히나 좀 당시에는 그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안 좋은 기억이 휴가를 좀 이용을 해서 인도로 단기 의료 선교를 좀 다녀오려고 했었는데 그때 휴가를 이제 붙여가지고 약간 길게 썼었어요. 또 팀장님은 허락을 하셨는데 전무님이 이게 뭐냐고 뭐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팀장님도 이제 전무님 눈치 보시느라 야 이거 안 가면 안 되겠냐 되게 어렵게 저한테 말씀하시고 이제 막 우여곡절 끝에 결국엔 갔다 오긴 했는데 이게 어떤 상명하복의 그 체계가 네. 좀 심하고 윗분들의 인사권이 또 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좀 안 좋았던 기억이 좀 있었어요. 그것과는 다른 문화는 확실한 것 같아요. 외국계 제약회사는 자율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율이란 말은 책임을 전제로 하잖아요. 모두를 믿는 거죠. 회사 직원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할 것을 잘 한다면 나머지도 알아서 해라. 저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칭이 없어요. 그래서 다들 님이라고 부르고 외국 분들 부를 때는 이름을 부르는 게 대부분이고 외국 문화처럼요. 대부분의 외자사들은 양복을 별로 입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피스에서는요. 물론 그 외부 고객과의 미팅이 있다. 그러면 제대로 풀 세트 이제 작업복을 입어야 되지만 남자분들도 아니고요? 네네 입으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네, 하지만 그걸 비즈니스 캐주얼이라고 하죠. 물론 반바지는 너무 짧은 치마는 좀 그렇죠. 그리고 또 플렉시블 워킹 아워 출퇴근 시간을 자기가 정할 수 있어요. 탄력 근무제. 네네 탄력 근무제를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상명하복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회사는 스픽업을 굉장히 강조해요. 사실 스픽업이 어렵죠.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게 해주시진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 할 말은 하고 살지 않을까 생각하게 돼요. 업무 강도에 대한 얘기, 이거는 워낙에 회사 바이 회사긴 한데 네네. 이제 국내사도 진짜 빡센 데는 뭐 야근도 밥 먹듯이 하고 이런 저희 회사는 당시에는 또 국내 제약회사들 중에서도 상당히 좀 편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회사였어요. 제가 나가고서는 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정말 회사 바이 회사고요. 그리고 포지션 바이 포지션, 팀장 바이 팀장. 네, 그 팀장님이 어떤 팀장이냐에 따라서도 조금 바뀌고 출장 갈 때 대부분 택시를 탈 수 있어요. 회사에서는 직원이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 시간에 좀 더 업무에 포커스하고 저희는 그 소정의 출장비를 줬어요. 당연히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리나 KTX 타야 되는 거리나 그런 거리는 실비가 처리가 되고 가까운 거리들은 그냥 알아서 이동하고 제 기억에 당시 돈으로 15,000원 정도 적당히 뭐 걸어가거나 지하철 타거나 이렇게 하면 좀 남길 수 있었죠 내 돈을. 약간 용돈처럼. 그렇게 말씀하셔도 네. 되나요? 뭐 어때요? 그러라고 주는 돈인데. 이 부분을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영어, 외국어에 대한 부분. 저 같은 경우 저도 외자사의 문을 여러 번 두드려 봤는데 영어 때문에 좀 많이 막혔던 부분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영어는 얼마나 잘해야 되고 그리고 들어가서는 또 영어는 또 얼마나 쓰는지.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또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정도? 네이티브 스피커를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업무 영어도 용어들만 알면 대부분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영어를 못해도 하시면서 느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영어를 많이 쓰는 편이죠. 왜냐하면 회사에 외국인도 많고 사장님도 외국분이시고 그리고 글로벌이나 뭐 리전 팀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할 일이 종종 있거든요. 얼마나 쓰냐는 내 포지션이 그런 업무가 얼마나 있느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면접 때 항상 프리토킹이 있더라고요. 프리토킹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봐라 라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안 보는 경우도 있고 영어를 잘하면 유리한 거는 확실하죠. 국내 제약회사에서도 영어 잘하면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지고 당연히 회사에서는 영어 잘하는 인재를 원하고 국내 제약회사에서는 확실히 영어의 중요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나마 제가 주로 일했던 임상 분야에서는 다른 분들은 전혀 외국어를 쓸 일이 없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회사랑 같이 진행한 임상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좀 영어를 쓸 일이 많이 있긴 있었는데 저 말고는 아무도 영어를 쓸 일이 없었고요. BD팀이라고 하죠? 네. 이제 라이센싱 팀 그쪽에서는 영어를 쓸 일이 굉장히 많은데 약사 위주로 이루어진 그런 팀은 또 아니니까요. 학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국내 제약회사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이제 석사를 따고 회사에 입사를 했지만 석사 2년 한 것 때문에 저를 뽑은 것 같진 않아요. 그 2년에 대해서는 경력을 인정해 줬는데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는 그 석사 학위도 1년만 경력 인정해 주는 회사도 있고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연구소 취업을 하려면은 석사는 필수 그리고 박사도 이제 좀 올라가려면은 특히 팀장급 가려면은 무조건 박사 학위가 있어야 되는 걸로 저는 좀 알고 있거든요. 메리트가 있다. 저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학위가 없어도 사실 실무가 더 중요하니까요. 다만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조금 더 높은 포지션으로 가고 싶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필수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가 글로벌로 가고 싶다. 글로벌 분들은 대부분 PhD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박사를 대부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없는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기본적으로 입사나 이제 입사한 후에 뭐 실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위가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않지만 넓은 무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죠. 필요할 것 같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 직업을 이제 평생 직업으로 갖고 갈 수 있을지. 최근에는 기업 문화들이 또 많이 바뀌고 고용노동법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쉽게 자르고 이러는 건 많이 없어졌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평균 근속 연수가 한 10년 정도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만큼 사실 그 오래 다닐 수 있냐의 문제는 지금 회사가 얼마나 좋냐보다는 사실 외자는 거의 회사는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지션이 나랑 얼마나 맞느냐. 네, 그리고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랑 맞느냐. 네. 사실 사람들 간의 갈등이 일이 어려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롱런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10년, 20년 다니시는 분들. 저도 잠깐 당시 상사분의 좀 험담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대체로는 모두 좋으신 분들 많이들 만났었고 제가 조직생활보다는 이제 나와서 제 사업을 하고 싶었던 이제 열망이 컸기 때문에 결국에 나오긴 나왔지만 회사 오래 다니는 거 이제 수입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본인 적성만 맞다면은 자신의 커리어와 이제 미래를 위해서도 몸담아 볼 만한 곳이지 않나. 네. 네,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여기 누구라고? 네, 김 작사님. 네. 김 작사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외자사 관련해서도 혹은 회사와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거나 혹은 코멘트 해주실 부분들이 있으면 뭐 댓글 남겨주셔도 괜찮고요. 혹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카카오 채널이나 네이버 톡톡 링크도 영상 설명에 다 남겨져 있으니까요. 네, 필요하신 부분들 질문해 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출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정력사의 건강나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버튼도 꼭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정세훈 약사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문의를 하실 수 있고 제가 가능한 선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공개 댓글만 가능한 곳이다 보니 아무래도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이용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 정보를 클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